방송 종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연예 유튜버 분께서 메일을 한 통 보내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께서 꼭 이제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메일 온 내용 그대로를 한번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은, 안녕하세요 김달님, 워낙 메일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 메일을 읽으실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따로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써봅니다. 최근 들어서 나 김달 팬인데 왜 김달 백기냐, 왜 김달 따라하냐, 양심 없네, 이런 공격성이 담긴 댓글이나 채팅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 연애 및 인생 관련해서 컨텐츠를 다룬 지 2년이 넘었고, 예전에 달림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와 연애 가치관이 너무나 비슷하셔서 깜짝 놀랐었던 적도 있었고, 컨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겹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달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이자 다루는 내용들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글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저는 연애 관련 책은 읽지도 않고 20대 때 연애 경험도 그렇고 재회 역시 한 사람과 몇 년을 만나면서 수차례 반복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달림의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지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는 원래 글만 써있던 썸네일이었는데 제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제작했었는데, 이게 또 달림과 비슷한 부분이다 보니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괜한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며 절대 따라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달림 영상을 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예 유튜버 중에 가장 구독자가 많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기 때문에 팬층도 역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방송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한 번만 꼭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로 한번 메일이나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메일을 보내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혹시나 제 이야기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댓글까지 캡처를 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뭐 썸네일 형태며 흑백 처리한 것까지. 누가 봐도 김달 그대로 베낀 걸 보고 뭐라 한 거지. 연애 이야기는 하든 말든 자유지만 썸네일이라도 좀 다르게 하시던지 해야죠. 김달 팬으로서 불쾌하다는 뜻임. 이분은 제 팬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분을 옛날에도 알고 있었었고 한번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보내주신 메일 잘 읽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제가 잘 정리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땡땡님께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앞으로의 활동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더니 또 이제 글이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제 팬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진짜 제 팬분들은 이렇게 할 일도 없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 느낌이 뭔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 유튜버 분한테도 제가 이런 댓글이 달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저는 유신님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거든요. 연락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지내곤 하는데, 그분도 전화통화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는 뭐 안 좋은 댓글이 달릴 때마다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연애 관련된 컨텐츠를 다룰 때 저는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께서도 저한테 그랬지만, 뭐 연애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한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전부지,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뭐 말을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조금 더 빨리 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주변에서 연애 관련된 컨텐츠 해봐라 그러면은 야, 개인적으로 연애사가 다 다른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네가 뭔데 소리 들을 거 뻔하다, 그래서 안 한다고 거절한 것만 해도 수차례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고 나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람 일 다 다른데 거기다가 대고 이래라 저래라냐, 네가 뭔데 헤어지라 그러냐, 뭐 네가 걔들 인생 책임질 거냐, 이런 댓글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못하게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근데 뒤이어서 시작하신 분들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는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에 대한 비난과 악플이 쏟아져도 그거를 누구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다, 이 소신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당사자는 어쨌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돼 있다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면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뭐 악플들 때문에 고소합니다, 악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차단하겠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글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악플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그런 글을 올리니까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더 악플을 쓰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저는 옛날부터 라이브 할 때마다 뭐 달리면 악플 없으세요? 악플 남기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악플이 없는데요, 있는데도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저는 제 채널 이미지 자체를 일부러 악플 없는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악플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있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진짜 악플이 없어졌어요. 이분도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지만,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일부 누군가에게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구설에 오를 그런 걸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셨으면 좋겠는 마음, 그 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저와 연관지어서 댓글 쓰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다른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저희 컨텐츠 자체가 썸네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사진들 여러 개 이제 선정해놓고 돌려 쓰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런 걸 다른 분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막 써주셔도 되고, 뭐 자기 얼굴 사진 걸어놓고 흑백 처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청자분들만 뭐라 안 하시면 저는 괜찮은데, 괜히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연애 관련된 주제가 한정적이지 무한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주제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건데 저 사람 똑같이 주제 뺏겨가지고 또 비슷하게 말만 바꿔가지고 저렇게 하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도 같이 이 유튜브 시장에서 연애라는 컨텐츠가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변했거든. 먹방도 마찬가지잖아. 대도서관님도 옛날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생태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나와 같은 생각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시장에서 발뛰고 나서줘야지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경쟁심도 느끼고 위계의식도 느끼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혼자 독식한다고 그게 계속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너무 누구를 따라하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연애 유튜버도 진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서 연애 컨텐츠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좋게 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먹방이라는 컨텐츠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됐고, 게임은 뭐 더 오래됐지만 뷰티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애는 그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이 연애라는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로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컨텐츠로 소비됨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저는 최고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ASMR 안 자는 사람 없어요. 다 잠을 자야 돼요. 먹방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살아야 돼요. 화장, 외출할 때 다 화장해야 돼. 그런 것처럼 연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 평생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고민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조금 더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누구 하나 이렇게 조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조금 응원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유튜버가 나타나게 돼서 저랑 완전 똑같이 베끼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베끼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이 판단할 문제니까 저한테도 뭐 연락해서 누가 따라해요 이런 뭐 카톡이나 메일 보내실 필요 없고 그 당사자분들한테도 굳이 그런 얘기해서 상처가 되지 않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가 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얘기 왜 하는 건데 굳이 불필요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메일을 주신 유튜버 분께서 꼭 뭐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점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뭐 저 따라한다는 메일 받았을 때 그분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온다 조금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도 되게 뭔가 저 하나만 생각하고 크게 될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한 것 같은 생각이 아직까지도 들어.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조금 잘 되고 으쌰으쌰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